안녕하세요. 직투입니다.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과연 몇 불일까요? 약 한 달 만에 1000달러에서 1700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치솟는 주가를 보면서 모두가 도대체 적정 주가는 몇 불일까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거품이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 주요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뭐냐면요.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을 보면 올해 1분기에 88,000대 정도를 팔았고 2분기에 96,00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 평균치를 가지고 나머지 3, 4분기에 대입해보면 올해는 연간 한 36만 대 정도 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연간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될까 살펴보니까 1월에서 5월까지 2,600만 대가 팔렸으니 월 500만 대 정도 팔린 것이고 이것을 12달로 곱해보면 연간 한 6,200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하면 테슬라의 올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약 1%라는 점입니다. 네.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테슬라가 도요타를 제치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현재 실적만 가지고 이 주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실적에 대한 반영과 미래 기대에 대한 반영이 둘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현재 실적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 논쟁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나 증권사들이나 전망치가 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한번 각 주장을 들어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적정 주가에 대한 감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재 나와 있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전망치들 그리고 그 근거들을 제가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올해 2020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해외 증권사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한번 보시죠. 자, 이 표는요, 왼쪽으로 갈수록 부정적으로 본 경우를 의미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즉 주가를 높게 전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 점으로 표현해 본 이 부분이 바로 현재 주가 1,500달러를 의미하고요. 자, 제가 아까 앞에서 올해 예상 판매량을 36만 대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파란색 점은 지금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일단 제일 부정적으로 전망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JP모건이었습니다. 이 JP모건은 얼마 전에 목표 주가를 275불에서 295불로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상향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상향한 게 겨우 295불입니다. 즉 JP모건은 굉장히 테슬라의 주가를 지금 거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유명한 은행인 도이치뱅크 또 목표 주가를 900달러에서 얼마 전 1000달러로 상향 조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달러에 머물고 있죠. 현재 1500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와 비슷하게 전망한 증권사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JMP 증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JP모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JMP 증권이라는 곳은 목표 주가를 올해 1,5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즉, 이 증권사에 따르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 것이죠. 자, 또 파이퍼 샌들러라는 증권사는 얼마 전에 목표 주가를 2,300불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마다 예상 주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예상 판매량입니다. JMP 증권은 2025년에 약 250만 대 정도 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연 47% 정도 복리로 성장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파이퍼 샌들러는 예상 판매량을 25년에 395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역산하면 연간 61%씩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제 이 주가가 왜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 조금 보이시겠죠? 바로 이 예상 판매량 증가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 증권사들의 주가가 일단 한번 갈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차이 날 만한 부분이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 여부와 그 매출의 정도입니다. 여기 FSD라고 표시된 부분이 바로 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데요. 참고로 자율주행이 5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5단계 끝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개입 없이 차가 스스로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 가능한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대한 또는 탑재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매출을 2030년쯤에 50빌리언 달러, 즉 500억 달러 정도로 파이프샌들러는 예상을 했고요. 이러한 매출 또한 목표 주가가 2,300달러로 산정이 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건 2024년경의 테슬라의 목표 주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크인베스트라는 곳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산정하면서 자신들만의 목표 주가를 산출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아크인베스트가 가장 부정적으로 예상한 경우부터 한번 보시죠. 이때 목표 주가는 4년이 지난 2024년에도 1,5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25% 정도로 봤다고 합니다. 이때 예상 판매량은 연간 320만 대인데요. 가장 안 좋은 경우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것은 연간 무려 판매량이 73%씩 증가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해외 다른 증권사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이때 매출 총이익률은 한 33% 정도 된다라고 봤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완전 자율주행이 실패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자, 이때 목표 주가는 지금과 같은 1,500달러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가정한 경우를 보시죠. 이때 목표 주가는 무려 10배 이상인 15,000달러 이상으로 봤습니다. 이 경우의 수가 일어날 확률도 역시 25% 정도로 봤는데요. 이때 예상 판매량은 연간 700만 대이고 이것은 연간 110%씩 판매량이 증가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매년 2배 성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때 매출 총이익률은 57% 정도로 가정을 했고, 자, 중요한 부분은 자율주행이 상용화돼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가정하고 이들을 각각의 목표 주가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러한 기대값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대값이 바로 7,000달러입니다. 평균이죠. 평균적으로 그래도 7,000달러는 달성할 것 같다라고 이 회사는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도 판매량이 대략 3.2밀리언에서 7밀리언 사이라고 하면 한 5밀리언 정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땐 매년 판매량이 94%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완전 자율주행도 상용화에 가까워져야 우리가 기대하는 엄청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2024에서 2025년경에 테슬라의 예상 판매량을 전망한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를 가져와 봤는데요.